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자연권, 천부인권, 보편적 권리의 특성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자연권, 천부인권, 보편적 권리 뜻이 뭔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법이 없으면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부여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사회권 중에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중요하니까 외우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권 침해와 그에 따른 구제 방법이 있는데, 뭐 예시가 나올 수 있겠죠. 예시로는 교과서에 있는 임신한 대학원생이 있는데, 여기서 평등권을 침해당했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이 뜻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권리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행동권은 쟁의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7번에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임금 체불을 당했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나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노동위원회 다음에 법원인데, 부당 노동행위가 뭐냐? 부당 노동행위는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거를 막고, 뭐 교섭을 거부한다, 이런 게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자, 2단원으로 넘어가서, 국회는 좀 많은 기능을 해요. 뭐 일반 국정에 대한 기능, 재정에 대한 기능, 입법에 관한 기능을 하는데, 그중 재정에 관한 기능에서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산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자, 그리고 법률안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률안은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여기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라는 이 숫자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데, 이것의 역할이 현대에는 좀 커지고 있고 전문성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더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인데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상으로는 독립적으로 하고,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5년 단임을 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4년을 하고,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4년 단임이다, 뭐 대통령이 5년 중임이다, 뭐 이런 건 틀린 거고,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알면 편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는 국무회의 의장, 국군 지휘 독설, 임명권, 대통령령이 있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뭐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인데,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법원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 그러니까 상고 사건을 재판한다.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뭐뭐 심판, 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심판들을 담당하니까 심판이 아닌 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단원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재화는 뭐 운동화, 뭐 딸기 이런 거고, 서비스는 진료를 받는다던가 뭐 공연을 본다던가 이런 가치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자원의 희소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데, 예시로 물과 에어컨이 있어요. 물은 과거에는 아무 데서나 있었지만 요즘 물 사 먹죠. 에어컨의 필요는 열대지방에서와 극지방에서가 다른 것처럼, 이런 것처럼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인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도 생산에 포함됩니다. 이게 분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생산에 포함됩니다. 예시로 논산에서 딸기를 수확해서 저장한 다음에 전주로 운반하는 것, 이거까지가 생산입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선택의 기회 가치 중 가장 큰 것인데, 뭐 편익이 100, 80, 60인 것 중에 100을 선택하면은 기회비용이 80, 그러니까 더한 게 아니니까 더하면은 140이잖아요. 근데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것 하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인데, 뭐 경제 문제는 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하는 거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체제가 있는데,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는데, 시장 경제 체제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계획 경제는 뭐 북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편한데,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와 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가 둘 다 섞은 혼합경제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기업가 정신은 예시로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미래의 불확실성, 뭐 이런 거, 뭐 기회를 잡고, 뭐 기업을 성장시키는 도전 정신 그 자체인데,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등 약간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프린트는 그냥 한 번씩 봐주시고, 사회책은 그래도 몇 번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사회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